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있다는 설화 이게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출직 최고 4명 중 3명이 이런저런 논란인데 여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도 관심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시기든지 대책을 내놓겠죠. 그래서 네. 그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뭐 여기서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그럴 자격도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뭐 속된 말로 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별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은 뭐냐, 네. 여기서 보는 민심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매우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만나면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어떤 개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뭐 이르면 내일 윤리 구성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리위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파장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또 길어졌고, 그래서 저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 여쭙고 싶어요. 왜 이런 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지. 왜냐면 누가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또 제3지대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이 최고위원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는 달가올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들어갈까요가 아니라 들어가야 됐었고, 네. 그걸 통해서 보수층 또 보수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외연이거든요.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도 또 무당층 MZ 세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그렇게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윤리위의 기능이고, 근데 또 하나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윤리위의 기준이 뭔가? 네. 왜냐하면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윤리위, 그 이후에도 윤리위. 근데 뭔가 이게 명쾌하게 문제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이 윤리위의 기능이 뭐지, 작동이 뭐지, 기준이 뭐지, 이런 걸 계속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분명히 할 때 더 많은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윤리를 여러 번 외친 거는 좀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 맞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전관훈 목사의 그 발언도 연일 국민의힘 여권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전 목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목사를 아예 상임 고문으로 모셔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 여당 지지율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당내 선거에서 그 외부 세력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유입이 돼가지고 그 경선의 결과를 흔드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강훈 목사 발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전화를 먼저 걸어와서 도와달라. 1차 때 과반이 넘어야 되니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정강훈 목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를 해서 자기가 네. 터무니없어서 거절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 안에서 이제 거대한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돈봉투는 물론 없었겠지만 저는 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요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당내 계파들 간에 더 민감하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이 당내 공천 그 룰 자체를 지금 100% 당원으로만 했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이 룰 속에서 당원에만 가입하면은 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유입하기 쉽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님, 네. 하태경 의원이 이 제2의 전강훈을 막으려면 100% 당심으로 되어 있는 이 경선룰을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당의 당 대표를 뽑으면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수당이 16만 명인가 그런데 그 다 보수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 당수를 뽑고 그 당수가 다수당이 되면 총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이지
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번 돈봉투 사건 왜 나왔습니까? 그 돈봉투에서 일반 당원들한테 돈 봉투 돌리지 않았거든요. 네. 대의원들한테 돌렸어요. 대의원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표심이 크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떤 제도든 간에 그 제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여론조사 그 과정을 봤는데 대개 뽑을 때 여론조사는 아침에 하는 조사냐 저녁에 하는 조사냐 평일날이냐 일요일이 끼느냐 그리고 그 선거 문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거는 또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무슨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 당원 경선 때문에 이 제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배 주장님.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하락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지금 5개월 만에 50% 밑으로 그렇습니다. 내려갔는데요. 네. 대구 경북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뭘로 보십니까? 기대불을 치죠.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근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대구 경북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스페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대륙주다.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청인데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부분들이 좀 서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사실 있는 대로 제가 통계 분석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유지가 됐던 곳이 대구 경북인데 왜 이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냐? 결국 기대불을 치라고 봐야 되겠죠. 서문시장으로 오고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에 공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을 잘해서 경제든 민생이든 미래로 나가는 길을 개척하는 일이든 이런 일이 잘 되면 네. 굳이 대구시장 올 필요도 없고 삼성 라이온스 개막전 시구에서 폭포수 돌직구를 안 던져도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문시장의 여론 또 대구의 방산시장의 여론은 잘해라 그러면 안 와도 된다 이런 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배 주장님. 아니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은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난 이후의 다음 단계가 네. 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주가 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이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MZ 세대를 외연 확대가 잘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방법은 대통령이 나아가야 될 것으로 희망을 했던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 네.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 우선이고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근택 부원장님. 네. 전당대회 이후에 그 자맹을 이어가던 안철수 의원이 다시 활발하게 정치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인가요? 당연하죠. 지금 모든 정치인의 행동과 말은 다 이제 총선과 연계됩니다. 네. 근데 분당 갑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결국은 이제 단일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공천을 받아서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핵심 윤핵관이나 뭐 대통령실 쪽이나 아니면 여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안철수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원래 지역구에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당연히 나오려고 할 것이고 뭐 다시 가느니 마느니 이런 뭐 그런 얘기도 들리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보훈부로 승격됐죠. 네. 보훈부 장관도 그 지역구에 원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어찌 보면 대통령이 측근이에요.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할 때 같이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 김은혜 홍보수석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정도 어찌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아마 제가 보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안철수 의원이요. 경기도 분위기가 참 험악하다라면서 내년 총선 근심을 드러냈는데요.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얻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고언이죠, 뭐. 그리고 그 경공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가 생물인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변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분위기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당협위원장들의 반응,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을 대신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한 말씀 드리면 네. 이런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 아까 이은영 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 갤럽 조사도 뭐 경기도는 상당히 민주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돈봉투 문제로 또 지지율이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기회가 된다, 호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정치판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일단 이 경기도의 위기감이 감도는 것이 안철수 의원 개인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구심점도 필요한데 분당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경기도 구심점 또 당내의 존재감이 지금 별로 부각되지 않는데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이 선거가 되면은 가장 부각되는 것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는 안철수입니다 하는 그것도 안철수 의원의 또 이 존재감이 네. 중도와 결합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 여권은 검사 공천 썰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시중 계담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권 내 공천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까? 네,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특정 직업군을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역대 정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 그 지도부가 다 친윤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변호인, 특히 법조인들 옆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정치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측근 인사를 이제 공천하려고 할 때 영남권에 공천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리고 있는 그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지역인데 이쪽을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핵심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